안녕하십니까. 소방학개론 강사 각동진입니다. 오늘은 2020년 6월 20일 소방학개론 시험에 대한 총평과 해설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시험을 잘 치고 나오신 수험생 여러분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자, 먼저 총평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학개론은 난이도는 2018년 하반기 문제가 공개되고 나서 전체적인 난이도는 많이 내려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19년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2020년 상반기에도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는데 몇 문제들이 살짝 꼬아서 낸 문제들이 있어서 학생들이 실수를 많이 하도록 유발을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실수를 하지 않으면 고득점을 맞을 수 있거나 아니면 실수를 한 친구들은 또 점수가 좀 내려가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는 작년보다는 조금 점수가 내려갈 것 같습니다. 한 5점 정도는 내려갈 것 같고요. 특히 이런 문제들이 있었죠. 계산 문제인데 지금까지 하재하 중에 계산 문제는 물질이 하나만 나왔는데 물질을 2개 줬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살짝 혼란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특징적으로는 이 경량은 비슷합니다. 연소에서 8문제가 나왔고요. 소화에서 6문제가 나왔습니다. 14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이어물 포함이고 이어물은 당연히 프린트에서 다 해결되는 문제들이 나왔고요. 그 다음 1편 조직에서 몇 문제가 나왔냐면 3문제. 그리고 2편 재난, 올해 가장 핫이슈 될 만한 재난이었는데 재난은 쉽게 나왔습니다. 최근에 이슈됐던 이런 것들은 좀 아무래도 좀 자제가 된 것 같더라고요. 6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20문항이 나왔고요. 경량 자체는 작년하고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재난도 3문제가 나왔고요. 소화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소화에서 소방시설 파트가 계속 2문장에서 3문항이 나오는데 올해는 3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방시설 파트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그 파트 중에 하나다. 그래서 자, 이렇게 총평을 내리고요. 문제 해설을 하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가연물의 화학적 연쇄 반응 속도를 줄여 소화하는 방법이다. 이런 건 이제 하 문제죠. 정말 쉬운 문제입니다. 화학적 연쇄 반응, 소화의 원리. 소화 원리는 3요소가 있죠. 뭡니까? 질식, 제거, 냉각. 이 3요소는 물리적 소화죠. 그 다음 부촉매 소화가 있습니다. 4요소까지. 이 부촉매 소화는 화학적 소화죠. 그래서 화학적 소화, 다른 말로 억제 소화, 부촉매 소화. 정답은 4번이 되는 것. 할론. 화학적 소화니까 부촉매 하면 가장 대표적인 소화 약제가 할론이니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쉬운 문제고요. 2번 봅시다. 살짝 꼬아서 낸 문제지만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물의 표면 장력을 작게 하고, 표면 장력이 뭡니까? 물은 표면 장력이 큰 편이다, 작은 편이다? 큰 편이죠. 같은 성질끼리 뭉치려는 힘입니다. 이걸 조금 작게 하려고 뭘 넣는다 그랬죠? 계명활성제를 넣는다 그랬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계명활성제를 넣으면 손을 제가 지금 오늘 해설 특강을 하고 나면 손에 분필이 묻는단 말이에요. 그냥 물로 씻으면 잘 안 지워지는데 비누칠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깨끗이 지워진다고요. 비누가 침투력이 강하기 때문에 때를 벗겨낸다. 그 침투력을 올리기 위해서 뭘 넣는다? 침투제. 그래서 신부화제에 대한 적응성을 높여주는 거죠. 정답은 3번이고요. 3번 봅시다. 가연성 가스가 이염도가 가장 큰 물질은 MEF부. 이건 제 교재에 이염도를 계산해서 올려다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아예 이염도를 암기하려면 이렇게 보고 암기를 해라. 그래서 정답은 부탄이 가장 높다. 정답은 4번이고요. 이염도의 계산 공식은 적어 드릴게요. 가스의 이염도 계산은 하한계분의
상한계 빼기 하한계.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계산 안 하고 푸신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제가 워낙 그 부분은 많은 이야기를 해서 정답은 4번이고요. 4번 역사 문제를 두 문제나 냈습니다.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역사 문제를 두 문제나 그 또 연도 문제를 두 문제나 낸 거를 왜 그렇게 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역사를 사랑하신 분이 출제를 한 것 같습니다. 보통은 많이 나와도 한 문제고, 근데 이것도 참 하나의 경향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공개되고 나서 지금 역사 문제가 매년 한 문제씩 출제되고 있거든요. 근데 올해는 두 문제나 나왔습니다. 4번 봅시다. 우리나라 소방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선시대 1426년 금화도감, 일제강점기 1925년 최초의 소방서, 어디에? 종로에. 무슨 소방서? 경성소방서죠. 미군정시대에 1946년 중앙소방위원회가 설치되었다. 기출로 나왔던 지문이에요. 그 다음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48년 소방법 아니죠. 정말 많이 기출된 문제다. 소방법은 1958년. 그래서 정답은 4번. 그 다음 5번 니타팅 챔버. 니타팅이라는 말은 억제라는 말이고요. 챔버란 말은 약간 공간을 둔단 말이에요. 뭘 억제하냐? 어느 정도의 공간을 둬서요, 물이 바로 나가는 걸 억제하는 공간을 두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한테는 어떻게 가르쳤냐면 압력 챔버라고 가르쳤죠. 최근에는 이 압력 챔버를 훨씬 많이 쓰는데, 이 압력 챔버 안에 니타팅 챔버라는 걸 넣어버려서 이 압력 챔버 안에 오작동 방지의 목적도 있다, 이렇게 하는데 니타팅 챔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작동 방지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의 답은 3번이고요. 소방시설의 문제죠. 그 다음 6번은 솔직히 해설 안 해도 됩니다.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소방시설의 분류.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소방관계법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시설 파트의 문제가 뭐? 6번은 정답이 1번이다. 소화설비, 옥내소화전, 포,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이걸 소방시설에 넣기도 그렇고, 저는 이번에 분류할 때 이 6번의 문제를 소방시설에 넣었거든요. 시설에 넣었는데 여기에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4문제가 되고 이게 5문제가 됩니다. 아셨죠? 요거는 재채기는 지금 여기에 있거든요.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화 5문제, 조직을 4문제로 볼 수도 있다. 요렇게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어쨌든 6번의 정답은 1번이고요. 7번 조직 문제죠. 하재조사 및 보고규정. 하재조사 및 보고규정도 최근에 이슈됐던 개정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공문에 그렇게 말을 적지를 말든가. 그렇게 발표해놓고 최근 시험 당일 시행된 법으로 하겠다라고 해놓고 문제를 안 냈어. 뭐 냈습니까? 하재조사 및 보고규정은 방안은 중요하지. 긴급상황 보고 냈네요. 정답은 1번이고요. 칠판 잠시만 지우겠습니다. 자, 7번 봅시다. 7번은 긴급상황 보고. 긴급상황 보고는 뭐다? 본부장 서장님은 누구의 지휘감독을 받습니까? 시도지사님의 지휘감독을 받죠. 하지만 긴급상황이 발생되면 누구한테 보고한다? 소방청장님한테 보고한다. 이게 긴급상황 보고다. 그럼 긴급상황 보고에는 뭐가 있다? 대형화재, 중요화재, 특수화재가 있다. 대형화재는 사망 5, 사상 10, 재산 50억. 맞죠? 중요화재는 뭐가 있다? 이재민 100명, 기타 등등. 가장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1번 방안은 중요하재. 방안은 긴급상황 보고에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큰 화재가 발생되었을 때 긴급상황 보고하는 거지, 아주 작은 화재가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긴급상황 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 다음 8번 다시 뭐가 나왔습니까? 소방의 역사가 나왔습니다.
미군정 시대에 소방행정을 경찰에서 분리하여 자치소방행정에 도입하였다. 맞는 지문이죠. 옳은 거 고르니까 답은 1번이고요. 나머지는 크게 뭐 어려울 거 없으니까 2번은 전국소방본부 1992년. 3번 우리는 경특 특수경력직 아니죠. 경력직 공무원 중에 특정직이죠. 그 다음 4번 경징계는 감봉하고 경책만 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9번 하재에 대한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르시오. 낮은 산소 분압에서 하재가 발생했을 때 초기에 하염없이 일어나는 연소, 이것도 혼소연소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니은 목조 건물 하재는 유류나 가스 하재에 달리 일반적으로 무염 착화 없이 목조 건축물의 하재 순서가 뭔데요? 하재 원인, 무염 착화, 발염 착화. 일단 니은은 틀렸다. 그럼 니은 들어가면 다 틀렸네요. 1번하고 3번은 될 수가 없고요. 그 다음 디귿 맞고 리얼 맞고 1번도 맞고요. 디귿 당연히 리얼은 둘 다 들어가니까 맞고. 그래서 정답은 4번. 10번 소화인데 이온물 물었는 거죠. 여러분 오리이온물은 뭘로 소화합니까? 물로 소화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2번입니다. 질산에스테롤이 몇 유이온물입니까? 오리이온물. 오리이온물은 물로 소화 가능하다. 그래서 질산에스테롤 유질십 그거죠. 그래서 답은 2번. 그 다음 11번 올해 간부 문제. 제가 이런 말을 했는데 이런 문제 보면 시험 치면서 소름 돋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소방간부 문제잖아요. 2020년에 간부에 폭발의 분류 문제가 2문제가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한 문제가 아니고 폭발을 분류하는 문제. 그래서 우리도 나올 것 같다. 그렇죠? 우리 한 문제 나왔습니다. 폭발의 분류. 뭐 나왔습니까? 기상과 응상. 무슨 폭발이다? 층기 폭발은 무슨 폭발입니까? 응상이죠. 수없이 기출됐던 지문이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 그 다음 12번 봅시다. 나란히 12번부터 14번까지는 재난 문제였는데요. 쉽게 나왔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공사 우리 관리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난에서 가장 많이 나온 문제가 뭐라고 했죠? 긴급구조기관, 청, 본, 서. 해양에서 발생되면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그거 나올 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긴급구조 지원기관. 그럼 얘가 답이 된다 그랬잖아. 그대로 나왔죠.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소방서는 긴급구조 지원기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13번 우리가 수없이 많이 했던 OX하고 문제도 제가 많이 냈는데 우리나라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분류되죠. 자, 올해 감염병 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질문도 많이 했고 왜 감염병은 나올 것 같다 라고 해서 문제도 출제됐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 여러분들 때문에 낸 것 같습니다. 1번 감염병은 사회재난이죠. 그 다음 2번 항산은 자연재난이고요. 답은 생각보다 쉬울 것 같아요. 환경오염 사고는 재난이고 환경오염은 재난이 아니죠. 환경오염 사고는 사회재난이고요. 미세먼지 작년에 새로 들어온 거죠. 요것도 사회재난. 그래서 13번의 답은 2번. 그 다음 재난관리 단계 예방, 대비, 대응, 복구 구분하는 문제죠. 저희 이 문제 보고 좀 웃었는데요. 유의관리 매뉴얼이 이번에 시험 문제 나올 것 같다고 제가 여러분한테 몇 번을 말했는데 이렇게 좀 쉽게 나왔어. 우리는 너무 어렵게 공부했는데 유의관리 매뉴얼에 들어가는 내용까지 다 공부했는데 맞죠? 그래서 14번은 옳은 것이니까 답은 2번이고요. 1번의 마지막 줄에 보면 대비훈련이잖아요. 예방이 아니고 대비죠. 3번 대응인데 이건 복구죠. 복구. 여기도 복구 떡 있잖아요. 복구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이전 상태로 회복시킨다. 4번 두 번째 줄 보면 비축이 나오죠. 비축은 뭡니까? 대비죠. 그래서 정답은 2번. 15번 봅시다. 기계포, 고발포 1종, 2종, 3종 있죠.
숫자 뭐 암기하시면 됩니까? 80, 250 맞죠? 80, 250, 500, 1000 80에서 250 미만 250 이상 500 미만 그리고 500 이상 1000 미만 기출됐던 거다. 저번에도 2종이 기출됐는데 이번에도 또 2종이 나왔네요. 250 이상 얼마? 500 미만이니 정답이 몇 번? 3번이죠. 그 사이에 들어가 있는 거. 요것도 살짝 꼬았죠. 요것도 살짝 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똑같은 숫자가 안 나오네. 이럴 때 머리가 하얘지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16번 봅시다. 계산 문제죠. 다들 이거 나와서 와 이거 어떡하지 맞췄나 다들 궁금해하는데 하재하중이 지금까지는 물질이 하나밖에 안 나왔죠. 이렇게 물질이 2개 있으면 각각의 하재하중을 구해서 더하시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근데 분명히 이렇게 두 물질이 같이 나온 거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처음에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겁니다. 다행히 제가 오늘 여러 학생들하고 통화를 했는데 국어, 영어, 한국사가 작년보다는 확실히 난이도가 떨어져서 시간이 모자란 학생이 없었다 하더라고요. 시간은 대체적으로 남았다 해서 이 계산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시간 때문에 어려워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바닥 면적이 200입니다. 그 다음 창고에 의류가 1000이고요. 고무가 2000이고요. 그 다음 하재하중은 약 몇일까? 단, 의류, 고무, 목재 단위 발열량은 5000, 9000, 4500이다. 단위 발열량은 가르쳐줬네요. 자, 바닥 면적분에 공식부터 적어봅시다. 바닥 면적분의 가연물의 양. 그리고 뭐합니까? 목재 단위 발열량. 그 다음 가연물의 단위 발열량. 각각 구해서 더하시면 되는데 한번 해볼까요? 제일 처음 바닥 면적이 얼마입니까? 200분의 가연물이 얼마 있습니까? 의류가 1000이 있네요. 곱하기 그 다음 목재 단위 발열량 얼마입니까? 4500. 그 다음 의류의 단위 발열량 1000. 그럼 둘 없어지고 그러면 여기가 5가 되네요. 맞죠? 그리고 둘 없어지고 9로 나누면 5, 9, 45 맞나? 4500, 1000 아니다. 의류의 단위 발열량이 얼마입니까? 의류의 단위 발열량 5000이네요. 5000 5000이네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 9고 여기는 그럼 얼마 됩니까? 10이 되는 거죠. 그러면 9분의 50이 되네. 9분의 50. 그 다음 거 한번 구해 봅시다. 고무가 2000kg 있고 의류가 1000kg. 그럼 200분의 얼마입니까? 1000. 2000kg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복잡하게 냈는지 참. 4500분의 9000. 그러면 10이 되고요. 곱하기입니다. 2가 되죠. 그럼 얼마입니까? 20이 되겠네요. 그러면 9분의 50 더하기 20이 되네요. 9분의 5, 50을 9로 나누면 9, 5, 45
그 다음 5, 0, 5, 45, 5, 0, 5. 그럼 25.5555 반올림하면 6이 되겠네요. 끝자리가. 그래서 25.563번이 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16번과 여러분들이 체감적으로 어려웠던 문제는 16번과 3번 정도 되지 않을까, 5번 정도 되지가 않을까. 그 다음 17번. 하재 가옥도를 물으면서 항기요소를 물어봤습니다. 항기요소는 기출에 많이 나왔던 문제죠. 자, 하재 가옥도는 1번. 하재 발생으로 당해 건물과 내부 수용 재산을 파괴하거나 손상을 입히는 정도 맞죠? 그 다음 하재 강도와 관련이 크죠? 그 다음 지속시간은 하재 가옥도의 양적 개념으로 하재 하중과 관련이 있다. 이 양적 개념이 뭐냐 하면 하재 가옥도의 공식이 뭡니까? 최고 온도 곱하기 지속시간 아닙니까? 가연물이 양이 많아야지 최고 온도가 높아지고 지속시간이 길어지죠.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항기요소는 계급의 면적에 비례하고 계급의 높이의 제곱근에 비례하죠. 거꾸로 말했죠. 쉬운 문제입니다. 이게 1번, 3번 지문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4번에서 너무 쉽기 때문에 끝까지 지문만 읽으면 너무 쉬운 문제였고요. 그 다음 연기 유동 18번. 18번은 교재에 있는 문구 그대로 나왔죠. 부력, 그리고 바람에 의한 압력차, 굴뚝효과, 공기조화 설비 다 맞는 말이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19번 봅시다. 1번 작년 기출에 나왔던 지문 그대로 냈네요. 액체 가열물의 인하점은 액면에서 증발된 증기의 농도가 연소 하한계에 도달하여 점화되는 최저온도 맞죠? 2번 연소 하한계가 낮고 연소 범위가 넓을수록 가연소의 위험성은 증가하죠. 그 다음 액체 가열물의 연소점은 점화된 이후 점화온을 제거하여도 자발적으로 연소가 지속되는 최저 온도이다. 맞죠? 점화온을 제거해도. 1번, 2번, 3번은 너무 당연해서 쉬운 지문이고요. 4번은 처음 본 학생들도 있을 것 같은데 탄화수소 화합물의 경우 꼭 파라핀계 말고도 탄화수소 화합물의 경우 탄소수가 많을수록 발화점이 낮아집니다. 탄소수가 많을수록. 그 다음 20번 봅시다. 사류이온물의 특징. 여러분 사류이온물은 액체 상태이죠. 인화성 액체. 액체 상태일 때 물보다 가볍다 무겁다? 대부분 물보다 가벼운 성질을 가지고 열을 받아서 증기가 발생되면 그 증기는 공기보다 가볍다 무겁다? 무겁죠. 너무 쉬운 문제였다. 20번은. 정답은 3번. 자세한 해설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좀 싫어해서 간략하게 해설을 했습니다. 간략하게 해설을 했고요. 수업 시간에 조금 더 많은 또 이야기를 하게 될 거고 그럴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는 작년보다는 소방학 점수는 조금 내려갈 것 같습니다. 조금 내려갈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무난하게 합격을 하시려면 한 85점이지만 그래도 80점 정도까지는 합격하는데 크게 문제점은 없을 것 같아요. 실수 안 하면 고득점도 가능한데 생각보다 실수를 좀 많이 유발하는 문제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에 좀 안 낚였으면 꽤 괜찮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노력한 만큼 점수가 나오길 바랍니다. 고생하셨고요. 소방학 해설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